네, 이재명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방문 소식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용인대학교 박승찬 국제교류위원장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부터 26일까지 중동과 아프리카를 순방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도 참석합니다. 자, 원장님 이번에도 역시 굉장히 빡빡한 여정인데 주요 일정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일정이 7박 10일인데 정말 이게 숨가쁘게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이게 슈퍼 위크가 될 것 같고 외교 무대인데 일단은 17일 날 이제 출국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뭐 UAE라고는 아랍에미리트, 그다음에 이제 뭐 이집트, 남아프리카 공화국, 튀르키예까지 가는 일정인데 일단 뭐 이제 첫 번째 방문지가 이제 UAE가 될 것 네. 같고 두 번째가 이제 이집트죠. 이게 이제 19일에서 21일까지 공식 방문을 이제 하십니다. 그래서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하고 또 의미 있는 게 카이로 대학에서 또 연설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앞으로 대중국 정책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구상을 아마 멋지게 발표해 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22일에서 24일이죠. 그래서 이제 남아군 요하네스버그 이제 G20 본행사가 열리는데 참석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G20 행사가 이제 어떻게 보면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그다음에 기후 변화, 재난 뭐 이런 부분에서의 이제 주요 아젠다이기 때문에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라는 의미를 밝힐 것 같고, 네. 또 여기서 의미 있는 그 이제 이게 뭐냐면 중경 5개국 그 협의체인데 믹타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래서 많은 시청자들 모를 수 있는데 믹타가 5개국의 앞글자를 딴 거거든요. 그래서 멕시코,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튀르키예, 호주 여기서 정상들과 또 회동을 하십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24일, 25일 튀르키예 국빈 방문을 하셔서 튀르키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그다음 MOU도 아마 서명을 하고 싱가포르에 26일 날 서울로 다시 돌아오시는 일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제 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바쁜 일정인데, 그런데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조금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이요. 지금 이 UAE 즉 아랍에미리트는 국빈 방문이고 네. 이집트는 공식 방문이거든요. 네. 이 명칭들이 다른 만큼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국빈이 그러니까 외빈 방문을 이제 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가장 뭐 몇 가지로 나누는데 가장 높은 단계가 국빈 방문. 네. 두 번째가 이제 어떻게 보면 공식 방문, 그다음에 뭐 실무 방문, 혹은 또 사적 방문 이렇게 나눠지는데 네. 결국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게 국빈 방문하고 공식 방문하고 어떻게 다르냐라고 하는데 일단은 국빈 방문이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최고의 예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 초청국에서 했을 때 뭐 이제 초청해서 국가 원수에 대한 혹은 뭐 국가마다 다르지만 행정 수반 총리가 방문했을 때 우리가 이제 하는데 그때 이제 보통은 이제 국빈 방문은 대통령 임기 중에 한 번 정도를 네.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매번 아무나 국빈 방문을 해준다는- 초청 안 한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습니다. 그 대통령이 뭐 임기 중에 있으면 한 번 정도 그걸 국빈 방문을 하기 때문에 뭐 예포를 발사한다든가 국기를 개양한다든가 혹은 뭐 공식 환영 행사, 정상회담, 뭐 국빈 만찬, 이번에 G20 정상회담 할 때도 우리가 뭐 공연 됐지 않습니까? 네. 공연까지 하는 최고 수준을 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이번에 경제 에펙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국빈 방문 정말 다 한 거고, 뭐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기간 한 4번 정도 한국을 방문했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공식 방문 같은 형태가 좀 다르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좀 있는 부분인데 많은 분 또 궁금하실 게 이걸 것 같아요. 뭐 국빈 방문한테 예포를 뭐 지금 발표를 하는데 이게 네. 하는데 이게 몇 발을 발표하는지 그 의미는 뭔지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렇죠. 혹시 앵커님 알고 계시는지? 저는 국빈 방문 생방송을 하도 많이 진행을 해봐가지고 21발이라는 사실을 알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이게 또 지기에 따라 다르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뭐 2발 간격 홀수로 한다는 게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뭐 21발이 이제 가장 높은 원수에 대해 해당되고, 그다음에 뭐 총리 같은 경우는 뭐 19발. 그다음 가장 11발 이내로 하지는 않습니다. 또 이것도 유래가 뭐냐면 이 싸움에서 이제 이긴 쪽에 대한 경의 아하. 표시, 그다음에 이제 무장 해제를 했다라는 표시로 이제 탄환을 쐈던 이게 17세기 이제 영국의 해상의 관습에서 유래가 네.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런 뭐 예와 의전 자체가 뭐 대부분 다 비용은 그 초청하는 국가에 다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빈 방문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한번 들어봤고요. 이 대통령 순방에 동참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로 다변화, 다각화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요즘 또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데 대한민국이 글로벌 사우스 지역으로 외교 무대를 확장한다. 맞습니다. 원장님, 이 글로벌 사우스란 게 뭐고 이게 왜 중요한 겁니까? 이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쉽게 설명하면 네. 전 지구를 딱 지구본을 봤을 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북반구 선을 나눴을 때, 그러니까 잘 사는 서방 선진국을 우리 글로벌 노스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개도국이라고 하는 중동,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이런 나라 한 120개 국가 정도 되거든요. 이것을 네. 글로벌 사우스 국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글로벌 노스 하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캐나다, 유럽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이게 경제적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뭐 전 세계가 지금 글로벌 사우스 국가를 안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MF가 경제 분석 자료를 냈는데 2023년에서 2029년까지 글로벌 사우스 국가의 GDP 성장률을 한번 해보니까 평균 6.3% 아하.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는 그렇죠. 이야기고, 네. 그다음에 글로벌 노스 제가 말씀드렸던 서방 선진국은 3.9%. 그만큼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인구도 확실히 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까지 하니까 세계 인구의 한 67%가 네. 글로벌 사우스에 포함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 중국 중심에서 더 다변화, 실용 외교를 그렇죠.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네. 이번 대통령의 아프리카 중동 외교의 어떻게 보면 중요한 하나의 거점 할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중요한 방문이 되겠다. 네, 성장 잠재력이 충분하고 그리고 지금 사실상 뜨고 있는 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는데, 근데 이런 단순한 이 경제적 이득만을 보고 글로벌 사우스를 공략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다른 어떤 외교 안보적인 의미도 매우 크겠죠. 맞습니다. 이게 경제적인 측면은 뭐 또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국가들이라는 거죠. 네. 때문에 미국과 중국, 하물며 러시아까지 군사 안보적으로 핵심 파트너로서 이렇게 안으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이미 아마 2014년, 5년 그때부터 계속 뭐 이 짐바브웨라든지 감비아 이런 아프리카들에 대해서 분쟁, 뭐 이런 국가들 분쟁도 있잖아요. 네. 그런 국가들에 대해서 군사 원조, 군사 뭐 훈련 기지 이런 부분에서 뭐 협력도 하고 계속 여러 측면에서 계속 공을 들이고 있다. 목적이 뭐냐? 그만큼 국가 안보가 중요하다는 측면이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앙골라, 수단, 뭐 모잠비크 이런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군사 원조, 군사 훈련도 하고 있고, 미국도 이걸 중요성을 알아서 바이든 행정부에서부터 계속 이걸 공을 들여왔거든요. 지금은 네. 트럼프식에는 약간은 좀 그런데 그만큼 매우 정치, 외교, 안보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 요충지 확보 이런 걸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수출도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해상, 물류, 에너지, 뭐 수출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뭐 경제뿐만 아니라 이런 재정학적 측면에서의 이제 성과를 달성해 가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뭐 내전이라든지 뭐 테러, 이 정치 불확실성이 강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책임 있는 또 중견국 이미지를 또 심어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위상이 더 올라갈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부분의 외교 행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장님께서 하신 얘기를 살짝만 뒤집어 생각해 보면은요, 그 정도로 지정학적으로 어떤 외교 안보적 중요성을 지닌다라는 이야기는 이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무역이나 교류를 하기에는 좀 뭔가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도 또 인식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마음 놓고 진출하기에는 좀 불안감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좀 위험도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불확실성 레전도 있기 때문에 네. 야, 여기 수출하고 나서 돈 못 받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생각을 기업들은 다 하시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바로 이제 할 수 있는 해법이 뭐냐면 우리 무역보험공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무역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출 기업이 이제 해외 바이어들 해서 만약에 대금을 못 받을 경우 그만큼 거기에 대한 보증을 해주는, 그러니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죠. 네. 우리 수출 무역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뭐 개발연구원에서 나온 데이터를 좀 보면 무역보험의 이제 수출 유발 효과가 한 27%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부가 만약에 수출 보증 규모를 한 1조 정도를 늘리면 전체 수출이 한 2,700억 정도가 어떻게 보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글로벌 사우스 국가를 중심으로 가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역보험 공급 규모를 2027년도까지 한 90조 원 정도 확대할 계획이다. 그만큼 그 말의 의미는 뭐 믿고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이 더 마련됐으니까
그걸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길을 닦고 더 지평을 넓히는 하나의 계기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도 이번 대통령의 이제 이번 글로벌 사우스 국가 방문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글로벌 사우스를 향한 어떤 길을 닦는 그런 과정이 될 것 같군요. 자, 이재명 대통령 순방 첫 번째 방문국 바로 UAE 아랍에미리트입니다. 아랍에미리트 하면 일단 두바이 생각나고요. 굉장히 아부다비 생각나시죠? 네, 잘 살고 그리고 그 중동 국가들 중에서 맞습니다. 상당히 좀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나라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요즘 핫한 지역이잖아요. 네, 소개 좀 해주시죠. 일단 뭐 이게 아랍에미리트라니까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트이라는 것인데 이게 이제 우리식 표기로 하면 아랍에미리트잖아요. 이게 에미리트라는 개념이 아랍어에서 온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란 족장이 다스리는 연합국이라는 네.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오면은 이 아랍에미리트 연방 이 창립이 1971년에 생겼는데 7개 에미리트 그러니까 여러 연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 부족들이 합쳐진 것들, 그렇죠. 구성된 것들이죠. 면적이 이제 한반도의 면적이 약 한 37% 정도 크기가 되고요. 네. 어떻게 보면 뭐 전국대 97%가 다 사막입니다. 예. 인구가 한 944만 명. 근데 재밌는 건 남성이 70%를 차지합니다. 시주하고요. 순수 뭐 이 아랍에미리트 국민 한 100만 명이고 워낙 여기 외국인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네. 특히 이제 아부다비라든지 아부다비 인구만 해도 한 290만 명, 그다음에 두바이가 한 354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잘 사는 나라죠. 예, 1인당 GDP가 5만 불이 넘고요. 네. 많은 이유는 뭐 원유 매장량이 세계 8위고 뭐 가스 매장량이 세계 7위고 이런 부존 자원이 많은 거죠. 또 하나가 이제 많이 가는 이유가 소득세, 양도세 이런 세금이 거의 없어요. 네. 뭐 법인세도 뭐 싱가포르가 한 17% 하니까요. 그래서 싱가포르보다 훨씬 싼 9%. 그래서 부자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는 이주하는 나라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원유 가스 매장량, 그러니까 땅을 파면 일단 석유가 나오든지 가스가 나오든지 참 부러운 나라긴 합니다. 맞습니다. 1인당 GDP도 세계 25위. 자, 이 아랍에미리트를 이번 순방의 첫 나라로 선택한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이번에 저희가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때 외장국이 우리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이 아랍에미리트가 이제 비회원국인데 우리가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왕세자가 왔고 그래서 뭐 우호적으로 면담도 가졌습니다. 그때 이제 아부다비 이제 왕세자가 다음에 UAE에서 한번 봅시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그게 또 화답하는 성격도 이제 있는 부분들이고, 근데 그것 뭐 화답하지만 또 우리가 목적이 분명하다라고 그렇죠. 말씀드릴 수 있을 네. 거예요. 한 세 가지 정도로 저는 정리합니다. 네.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은 이 중동이나 아프리카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서 매우 중요하다 여기가.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이번에 만들어 놓고 오자라는 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UAE가 중동이나 아프리카, 하물며 남아시아를 잇는 요충지 위치에 딱 있다라는 거죠. 네. 그게 첫 번째 목적 같고, 두 번째가 이제 UAE와 어떻게 보면 외교적 협력을 좀 확대를 하자. 그러니까 다른 중동 국가와 협력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왜냐하면 UAE하고 이제 유일하게 한국이 어떻게 보면 특별 전략 동반자 관계를 네.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기반으로 더 심화시키고 다른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를 더 확장시켜 나가자라는 게 두 번째 목적인 것 같고, 세 번째가 이제 대한민국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방산이죠. 네. 방산 분야 수출을 더 확대하겠다. UAE가 우리나라의 방산 무기 구입을 했었습니다. 했었습니다. 그때 뭐 했었기 때문에 생산에 대한 MOU, 추가 구입에 대한 MOU도 이번에 한번 체결되지 않을까. 그는 또 좋은 소식이 날라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랍에미리트는 방산업계의 큰 손이죠. 자, 우리나라 방산업계의 대표적인 4개 회사가 지난 3분기까지, 올해 3분기까지 27조 원의 수출을 기록했습니다. 30조 원을 넘게 되면 작년보다 무려 3배 성장하는 건데요. 아랍에미리트에서 이 K방산 좀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이 UAE가 중동철 입장에는 중요한 또 요충지고 또 이게 UAE 측면에서도 이게 우리가 뭐 예멘 내전이라든가 혹은 뭐 걸프 지역 이런 불안정, 안보 위협이 매우 심한 나라거든요. 네. 자기들이 좀 불안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다음에 또 이 전통적 군사력이 좀 약하기 때문에 결국은 앞으로 뭐 최첨단 뭐 전투기라든지 미사일 방어 체계, 그다음에 이제 뭐 해군 정비 이런 부분에서 군사 현대화를 해야 되는데 네. 가장 좋은 파트너로서 대한민국이
지금 있다라는 거고요. 2022년도 제가 앞에서 이미 구입한 적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22년도에 중동 국가 중에서 처음으로 이제 한국과 한 4조 원 규모의 지도국 미사일이죠. 네. 이게 천궁2라는 도입 계약을 체결을 했죠. 그다음에 2025년도 올해도 이제 아부다비 이제 방산 전시에서 아마 UAE가 아마 미국, 프랑스, 스웨덴 이런 방산 기업들과 총 60억 달러 규모의 이제 군사 장비 계획을 체결했습니다. 그만큼 필요하다는 거고 이번에 이제 대통령께서 가셔가지고 좀 더 의미 있는 더 큰 계약 소식이 아마 날아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라는 나라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상당한 부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야든 사실은 손 담그면 큰 손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방산 세일즈 부문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다수 기업들이 대통령과 동행해서 아랍에미리트로 향했죠. 어떤 기업들이 갔습니까? 일단 뭐 삼성전자, SK가 갔습니다. 뭐 이거는 AI 협력을 위한 것처럼 보입니다. 네. 갔고 그다음에 현대자동차가 이제 모빌리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하나 방산이죠. 또 방산 관련된 기업 중에 LIG라는 회사도 네. 갔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그다음에 에너지 분야에서도 한국전력이 또 갔고 조선 부분 아까 해군 말씀드렸죠. HD 현대도 이번에 또 같이 함께하게 되고요. 또 우리가 소비재죠. 우리가 불닭볶음면, 삼양식품도 같이 갑니다. 여기 지금 두바이나 이런 부분에서 한국 이 불닭볶음 인기가 장난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 한국과 UAE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하는데 뭐 이재용 회장, 그다음에 정의선 회장, 김동관 회장. 하나 보장까지 해서 한 15명 이상의 경제인이 참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 방산, 투자, 나아가서 에너지, AI까지 이 첨단 기술 협력까지도 논의하는 이런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가 아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뭐 K 방산, K 에너지, K 푸드 우리가 잘 나간 앞에 K자 붙는 기업들은 거의 다 갔다고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좋은 성과가 들려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두 번째 순방 국가 이집트입니다. 자, 원장님, 드넓은 아프리카 대륙에서요. 이집트를 선택한 이유는 또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이집트는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의미를 부여를 하는데 네. 첫 번째가 이제 올해가 한국과 이집트가 수교된 지 30주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도 우리가 UAE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아프리카, 중동, 유럽을 잇는 매우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곳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이제 우리 수에즈 운하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수에즈 운하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수에즈 운하가 전 세계 해상 물류의 한 12에서 한 15%까지 지금 이 운하를 지나가는데 네. 이 운하가 만약에 막히면 우리한테 영향이 크죠. 네. 만약 막히면 우리 반도체, 자동차 이런 공급에도 좀 차질이 있고요. 무역 비용도 증가가 있죠. 예전에 한번 2022년도인가요? 이게 에버기넌이라는 이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한번 이걸 막는 바람에 네. 한번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의 첫 번째 목적으로 아마 가신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이집트와의 조금 더 이제 정치, 경제, 전반적인 문화, 경제 협력 이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해 가신 것 같다. 그래서 이번 LCC 대통령과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논의를 하실 텐데 특히 이제 우리가 LCC 대통령이 이제 요번에 아마 2023년도일 겁니다. 연임을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앞으로 이제 2030년도까지 7대 국정 과제를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중에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게 매우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예를 들면 지속 가능한 균형적 경제 성장이라든가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수소, 제조 육성 이런 부분에서 우리 민간 영역에서 충분히 협력할 수 있는 길이 많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이집트도 매우 의미 있는 방문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도 역시 많은 기업인들이 가는데 이미 사실 이집트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진출을 해 있고요. 사실 이집트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은 현재 상당히 좀 친근하고 익숙한 나라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집트에 우리 기업들이 이미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네. 혹시 이집트 가보시면 유난히 현대차와 기아차가 많이 보입니다. 네. 와, 여기는 완전히 현대차, 기아차가 다 꽉 잡고 있네라고 이렇게 그런 분을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집트가 이제 아프리카 최대 자동차 시장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현대차나 기아차가 매우 이제 공을 들이고 있고 성공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 이유를 들어보면 뭐 일단은 우리 현대차나 기아차가 일단 뭐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 연비가 좋다 이미 다 소문이 나 있다고 그럽니다. 네. 그다음에 이게 또 가능한 게 이 현대차가 이 카이로 인근에 현지 생산 공장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친화적으로 더 접근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이 이집트가 대중교통편이 인프라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우리 자동차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삼성중공업, 뭐 현대중공업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집트 해군과 협력해서 이미 시장을 많이 파고 들어가 있는 상태고, 또 이제 삼성전자, LG전자도 이집트에서 인기가 많다고 그래요. 네. 거의 뭐 거기서도 뭐 다 한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나 LG전자가 다 또 거기에 공장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이집트 내수 시장뿐만이 아니라 주변국으로도 확산될 수 있는, 수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그 밖에 또 우리 기업들이 뭐 스마트 시티라든가 그다음에 태양광, 풍력,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대통령 이제 이집트 방문을 계기로 아마도 이집트에서 K 열풍, 네. K 한류가 뭐 더 확산되지 않을까라고 믿습니다. 네. K의 비상 다시 한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숨가빴습니다. 올해 6월 G7 정상회의 시작으로 해서 8월에 UN 총회, 10월에 아세안 정상회의, 그리고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그리고 이제 올해 마지막으로 중동 아프리카 순방과 G20 참석 남겨두고 있는 건데, 이번 순방을 종합적으로 좀 의미 부여를 좀 해주실까요? 일단 우리가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설정을 매우 잘했고 성공적이었다. 그 다음 스텝이 남아있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로 다변화, 확장시키는 거다. 앞으로 지금 미중 간에 우리가 이런 패권 경쟁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공급망이 또 우리가 이원화될 수밖에 없는데 재편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발빠르게 움직이는 하나의 계기인데, 가장 큰 시장이 바로 글로벌 사우스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글로벌 사우스, 특히 강대국들이 그런 측면에서 우리 중견 국가로서 우리가 좀 더 의미 있게 우리의 존재감을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이번에 방문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수출 다변화, 투자, 외교 이런 안보적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이제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를 어떻게 우리가 우리 편으로, 또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우리 정부가 지금 이야기하는 국익 실용 외교가 앞으로 어떻게 활용 점점을 찍느냐가 아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67%를 차지하는 개발도상국들, 글로벌 사우스 열쇠 말로 생각하고 이번 순방 결과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G20 참석과 튀르키예 국빈 방문 소식 등은 다음 이 시간에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인대학교의 박승찬 국제교류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